pH는 네, pH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요. 7점. 중탄산. 아, 중탄산이 높아 보네. 다음에 지금은 날씨가 뜨겁잖아요. 점적이 늘어질 만큼 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잘라버리면 다음 겨울에 팡 터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게 엄청 독해가지고 아, 그것만 해도 돼요. 얘를 이렇게 올렸죠. 네, 그러면 얘를 반대쪽으로 올렸죠. 네. 그럼 이렇게 가지고 테이프로 쫙 붙이면 돼요. 아, 웬만하면은 양액기 이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한 군데는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CO2 발생기는 그래도 여기는 다 필터 이렇게 감싸놨네. 안녕하십니까. 자연판농의 양동원입니다. 자, 오늘은 용인의 저희 새로운 mem버죠. 이 닭기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왔습니다. 형님께서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직접 인수하셔가지고 농장을 꾸려하다 보니까 농사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고 용인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는 체험이 좀 많다고 합니다. 지금 농장 대충 한번 둘러보시게요. 이야, 넓습니다. 엄청.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베드가 아니라 저 이 위에가 좀 낮아서 그렇지. 네. 현대식이네 완전히요. 현대식이요. 5년 전에 화해 그 하우스로 인수받은 거예요. 네, 고가 좀 낮아가지고 좀 네. 문제긴 하네요. 혼합 상태니까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다 노터리 작업을 했어요. 밑에 뿌리 같은 게 네네. 많이 있어가지고 다 패놨어요. 하나씩 다 해가지고. 이번에 2만 주 했어요. 5동인데 2만 주면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전에 해보니까 한 19,000주 정도 됐더라고요. 5개인데 15cm 간격으로 하면은 85. 15cm 아니고 20cm. 그죠? 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그냥 20cm 계산하니까 한 19,000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만 주 지금 예약해놔서. 5% 정도 더 예약했네요. 네. 5%좀 부족하긴 한데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10% 정도 해라 그러거든요. 아, pH는 네, pH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요. 7점. 중탄산. 중탄산이 높아 보네. 그래요? 일씨는 0.2니까. 네. pH 7점이면 조금 높은 거 아니에요? 보통 요즘에 물들이 다들 오염돼가지고 한 7점대는 나오더라고. 차라리 네. 알카리에 가까운 게 좋지. 네. 산성에 가까우면 농사 짓기가 더 힘들어요. 우선은 네. 이제 수질 검사를 갖다 여기서 하는 것도 좋고 네. 그 배양액표도 여기서 뽑는 게 좋은데 네. 그쪽에다 물을 보내면은 얘들이 네. 수질 검사 해주고 그 다음에 배양액표 조성표까지 만들어줘요. 네. 의뢰비는 7만 원인가 하거든요. 네. 몇 개 받아야 돼요? 배양액표는 그 미래대나에서 뽑으면은 네. 처음에 영양생장용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생식생장용 하나 두 개를 뽑아줘. 2개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수질검사표까지 전체 3장을 뽑아줘. 네. 그리고 대충 보니까 복토하고 네. 그 다음에 점적 깔고 네. 뭐 소독 준비하면 되겠고.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상토 보충을 먼저 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토 보충한 다음에 점적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씌워서 소독 준비하고. 네네. 점적을 묶을 때도 처음에 시작 부분은 이거 끼우는 걸 끼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끝 부분은 줄로 묶든 거 아니면 그러거든요. 네. 좀 넉넉하게 남겨놓지 않으면 다음에 지금은 날씨가 뜨겁잖아요. 점적이 늘어질 만큼 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잘라버리면 다음 겨울에 팡 터져요. 한 2m 이상 가물거든요.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르니까 네. 양액기 배운다고 그거 테스트한다고 그거를 점적을 먼저 싹 보수를 했어요. 네네. 그러고 이게 양익계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이제 뭐 보수하고 갈아 끼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뿌리도 캐야 되고 이제 건부도 이제 뭐 다 저기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걷어내.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1m 이상, 한 1.5m 정도는 이렇게 이 정도씩 접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교정시켜놨어요. 안 그러면 터지니까. 저번에 플러싱 밸브? 플러싱 밸브. 네네. 플러싱 밸브 준비하시고 이제 그 한 줄에 2개씩, 4개씩 들어가잖아요. 예. 전체 숫자에 가지고 맞춰가지고 주문하시면 되고요. 여기 만약에 없으면은 저희 쪽은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철물점에서 그 농사 시작하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한 번 더 오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묶어가지고 이제 2개 이제 겹쳐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테이핑 해가지고 네. 로타리 다 쳤으니까 먼저 복토하고 네. 그 다음에 복토하고 나면 얘를 갖다 이제 다 떼요. 얘를 이렇게 올렸죠. 네. 그러면 얘를 반대쪽으로 올렸죠. 네. 그럼 이렇게 가지고 테이프로 쫙 붙이면 돼요. 그럼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니요. 이제로 해가지고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을. 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아. 이제 제가 펼쳐라 그러면은 이걸 빼가지고 이제 펼쳐놓으면 이게 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물 점적 까낸 상태니까 물 주워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그냥 구멍을 뚫으면 돼요. 저는 그 하얀 비닐으로 사가지고 여기 싹 덮으려고 했어. 그러면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즘이 이게 이 멀칭 비닐, 아니 그 흑백 피딩으로 그냥 하거든요. 그거 굉장한 또 아이디어네. 네네. 소독은 소일킹으로. 네. 그거를 저는 제 생각에는 작년에 좀 쉬면기를 가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7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 한 번 하고 2번 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게 엄청 독해가지고 한 번만 해도 돼요. 그거 한 동에 10리터짜리 한 병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하신다면은 10리터짜리 5병을 사든가 또 25리터짜리가 있어요. 큰 게. 25리터짜리는 좀 싸다 그러는데 그건 붓기가 너무 불편하고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10리터짜리 5개로 하신 게 낫겠네요. 그러면은 그 한 병, 10리터 한 병짜리 한 라인, 한 동? 한 동. 그러니까 물 한 400 정도에 한 병을 집어여가지고 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적 그 양액기로 바로 밀어내면은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걔가 양액기를 거치는 순간 pH하고 EC를 갖다 지가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이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조 탱크가 있다 보니까 무시하고 양액기 무시하고 보조 탱크에서 강제로 급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작동 확인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 양기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거 찬동에 막 400씩 밀어내버리거든요. 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 교반기 거기에 직접 넣고서나 집 막 하던데. 그렇죠. 교반기에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마스크 제가 그냥 이야기한 것처럼 물 400리터 들어갈 동안에 10리터짜리를 조금씩 부어도 돼요. 근데 대신 이제 그 pH EC를 갖다 무시하고 해야 돼요. 그 양액기에서 pH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조정을 해도 그걸 맞추기가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까 안 되고 양액기 안에 보면은 동작 확인이라고 있어요. 동작 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맹물로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2분을 주든 3분을 주든 아니면은 이제 양액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네네. 리터당 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설정해가지고 뭐 400리터를 갖다 설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냥 맹물로 해가지고 10리터를 부었을 때 몇 분 정도 걸리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5동을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옹달샘이네요. 이렇게 옹달샘. 기본적으로 이 뚜껑이 안 열리나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똑같구나. 웬만하면은 양액기 이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한 군데는 열어놔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덜렁덜렁 하더라도 좀 괜찮더라도 열어놔야지. 만약에 안 그러면 여기에 습기가 차가지고 어느 순간 망가져요. 그러니까 한쪽은 살짝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 주는 방법들은 뭐 메뉴나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저기 뭐지 시간표, 시간간격, 일사량은 근데 이게 줄이 한번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줄 테스트가 안 되더라고요. 누적 테스트가. 시간 간격. 억지로 닫으려고 하지만 놔두세요. 이 양의 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매뉴얼을 정확히 하나 좀 뽑아주라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갖다 좀 배우시게. 보조 탱크가 없으니까 여기다 비워줘야 되겠네요. 여기다 부어줄 때 안 멈출라나 모르겠네. 그 양액이 대표님 한번 오시라 그래가지고 좀 그 가르쳐 주라고 그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소일킹 하는 것을 부을 건데 부었을 때 문제가 없냐. 그리고 pH 텐트는 몇 년 교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 지금 8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세팅해 줘서 하기로 해가지고 뭐지 한번 오기로 했어. 이게 시약. 네, 그거 보정 한번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고 A통, B통, C통일 거고요. C통은 질산 썼을 거고요. 지금은 뭐 다 변화가. 여기는 질산을 안 쓰면 농사를 짓기가 힘드니까 양액기는 대충 배우는 거 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네요. 얘는 또 왜 이렇게 돼 있대? 얘는 뭔 건가요? 모르겠어요. 물이 여기서 딸려 들어오는 건가? 저 뒤쪽으로 해서 이게 급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바로 되는 건데 왜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보낸 다음에 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얘만 있어. 근데 얘를 해놨다는 것은 뭔가 다른 방법, 뭐 이유가 있어서 해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이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막 그런가 보네. 에어 집어야고 그러려고. 모대도 한 3주 이상은 있어야 돼요. 3주? 네, 3주 이상은 그대로 이제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기 들어가시면 웬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3주 지나고 나면은 웬만하면 빨리 펴지 마시고 정식 하려고 날짜 잡고 나서 한 20일 정도에 딱 15일이나 20일 정도에 펼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3, 4일 정도는 자체적으로 가스를 날려보내고 그다음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버퍼링이라고 물 줘야 되고
물로 해서 약간의 그 위쪽에 씻어낸다고 생각해가지고 씻어내고 그거 한 두세 번 정도 맹물로 해가지고 전체 배들을 다 적신다고 해가지고 슉 조루로 한번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점적으로 맹물을 갖다가 좀 줘가지고 좀 식혀 내려가게 이게 씻어내는 것은 네. 한 세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점적으로 주는 것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 못해도 네 번 정도씩 맹물을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렇게 씻어내고 나면 수치로 따지면 거의 0에 가깝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정식하기 한 10일이나 전부터 A통에다가 질산칼슘 한 2포 정도, 이게 한 50kg 정도. 이거는 물. 전체 그 5동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50kg를 연다고 하면 물 1톤을 받아가지고 50kg를 넣으면은 걔가 일주일 이상 밀어준다는 개념이 이제 질산칼슘 밀어주면 네. 하루에 모두도 한 300리터, 한 동에 300리터 정도씩 준다고 생각하면은 5일이면 떨어질 거야, 아마 그게. 그러면은 중간에 떨어지면 한 번 더 해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버퍼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하루 300리터 정도가 이제 한 동에? 네, 한 동에 300리터. 두 번 주면 이제 10일 정도 되게 일주일 네. 되겠죠. 그거 해놓고 나면 이제 농사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쉬는 시간에 이제 바닥은 락스 적당한 기석해가지고 그냥 네. 물 500 받아가지고 네. 그냥 1리터짜리 하나 붓든가 1리터 정도 부어도 상관없거든요. 뭐 전체 다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바닥 쪽으로 이렇게 싹싹 뿌려가지고 그냥 범위 소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정식 준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혼합상통이긴 하지만 이제 구멍을 뚫을 거 아니에요. 네. 적셔된 상태에 네. 구멍 뚫는 기계가 또 네, 있거든요. 맞아요. 4개짜리나 뭐 3개짜리나 네. 4개짜리로 준비하시면 네. 돼요. 그리고 구멍은 뚫을 때 양쪽을 다 뚫어 놓으면은 심을 때 다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정식 일자 잡고 뭐 그러면은 양쪽을 뚫는다기보다는 그 전에 한쪽만 싹 다 뚫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베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셋, 넷, 5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로 들어가가지고 구멍 이쪽을 뚫고 네. 그다음에 일로 나와서 이쪽을 뚫고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양쪽을 모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 놔버리고 이쪽 놔버리면은 이쪽을 따로 한 줄밖에 딱 못 놓고 이쪽 반대 한 줄밖에 못 놓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2줄을 깔고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2줄을 깔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통로 양 옆으로 저기를. 네. 그러고 나서 네. 여기를 딱 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줄 양줄을 뚫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그걸 맞춰줘야 돼. 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더라도 그걸 못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되지도 않게 이쪽만 쭉 해놓고 반대로 이쪽 쭉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일이 두 번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루 만에 일 못 심어버려요. 그 비닐가 구멍 뚫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뭐지? 그 여기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구멍은 뚫어져 있는 비닐이 있는데 멀칭 비닐이라고 하거든요. 네. 걔는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인데 저 같은 경우는 멀칭 비닐 안 써요. 우리 같이 농사 짓는 대표님은 거짓 멀칭 비닐 안 써요. 그게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겨울철에 온도 관리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풀도 덜 나고. 네. 근데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보식을 하거나 봄이 되잖아요. 배드 온도가 높아요. 심어놓고 배드 온도가 높아요. 그럼 잘못하면 많이 죽어요. 딸기는 이렇게 딱 자라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잎을 계속 까주거든요. 중간중간에. 네. 그러면 여기 몽땡이가 점점 길어져요. 네. 처음에는 이만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만큼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배드에 여기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멀칭이 있으면은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어도 멀칭 비닐을 다 찢어줘야 돼요. 네. 중간에. 2월달, 3월달 되면, 2월달 되면. 그거 이제 뿌리가 내리면 상관없는데 그 전에 노화가 되거나 그러면 부정근이 안 내려가지고 봄 되면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멀칭을 잘 안 해요. 풀라면은 중간 돌아다니면 한 번씩 뽑아주면 되거든요. 농약은 이쪽으로 뿌리실 것 같고, 네. 뿌리더라도 이것을, 얘를 좀 높여가지고, 네. 얘가 지금 500리터인가 모르겠네? 400리터짜리구만요. 네. 기본적으로 농약은 네. 항상 500리터 기준이에요. 아, 한 병을 사면은 웬만한 농약들은 다 500리터 한 병이거든요. 이게 400 하면은 팔 때 헷갈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거를 좀 큰 걸로 바꿔야 네네, 500리터짜리 검정색 고래통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CO2 발생기는, 그래도 여기는 다 필터 이렇게 감싸놨네. 등유라 보니까 네. 가동 안 하면 이제 그 분진이 여기서 껴가지고 네. 한번 이게 지금 세척 작업을 해야 돼요. 안에 노즐을 갈 줄 모르죠. 네. 여기를 눌러야 돼요, 옆에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에러 나더라고요. 이게 복잡시로, 얘는 그래도 공간이 좀 멀리 떨어져 있네.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안에 거 노즐 빼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 하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저희 건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공간이 작아가지고 얘까지 싹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 안에도 이 정도가 길거든요. 이를 빼려다 보니 이렇게 이제 빼야 되거든요. 그냥 뚜껑 열고만 세척하면 된다고 해서 아무리 뚜껑 열을 봐도 세척이 안 네. 되는데. 카메라로 먼저 찍어놔야 돼요.
찍어놓고 선이 어디 연결되는가 찍어놓고 빼가지고 여기 앞에 보면은 예. 연통이 하나 있어요. 예. 까맣게 있거든요. 네. 그길 또 분해할 수 있어. 분해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연료 필터는 어쩐가 모르겠지만 다음에 따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이게 쌓아놓은 이유가 이 플라스틱이거든요. 연료 필터 아래가요. 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얘가 아. 팽창하고 겨울 되면 다시 추가하면은 기름이 이게 퐁 빠져가지고 기름이 흘러버려요. 근데 이게 쌓아놓은 것은 엄청 잘한 거거든요. 이게 찌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괜찮을 거예요. 아마 온도가 유지돼가지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겨울에 한 번이라도 왔을 때 결로 안 생기던가요? 별로 생기죠. 결로 그러면 어디로 가쪽으로 가나요? 네, 가쪽으로. 그러면은 겨울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아서 문제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지? 환기팬을 계속 돌리거나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천창을 열면 안 돼요. 이게 천창을 열면 잘못하면은 곰팡이가 심하게 맞거든요. 천창이라는 건 3종 예, 맨 위에. 예, 위에 거 저기. 아, 저걸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측창을 열더라도 지온 보일러. 네, 근데 이게 효능이 있어요? 겨울에 지온 보일러가 없으면 농사짓기 힘들어요. 그래요? 찬물을 돌리더라도 네. 이따가 이야기 해드릴 텐데 이게 돌리는 기계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펌프만 있어가지고 네. 조그맣게 열어가지고 그냥 한 바퀴만 싹 돌아서 물이 빠져나가서 버릴 수만 있어도 돼요. 아, 그래요? 지하수의 온도가 13도에서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온도를 여기서 돌잖아요. 아. 그럼 베드가 10도 이하로 안 떨어져요. 난 그래서 이거 지금 작동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이거 이제 지온 보일러 이따 한번 가서 아, 볼게요. 그러면 보통 그 정도만 준비하면은 별 문제 없이 되겠네. 이거 다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 다 풀어내고 이제 치우고 그것도 일이고 네, 상토 모재 해놓고 이제 하고, 상토하고 점적 깔고 그다음에 덮어놓고 나서 이제 불어내시면 돼요. 네, 싹 청소해야죠. 6월달 중순이니까 7월달 중순, 8월달 중순, 9월달 중순 가시니까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 설비들 대충 좀 보시고 네, 네. 올해도 더울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꾸준하게 같이 연락해가지고 네. 정식 일자를 갖다 조금 위험 부담 없게 하려면 조금 늦게 예, 그 지금 모종 하시는 분 만나서 네. 화합이나 완전히 끝나고 확인된 다음에 뭐 시기가 늦더라도 네네. 그 정식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적으로 우리랑 다른 데서 모종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 가실 때마다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네. 보내든가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네. 해놓고 나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네.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대충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